슬기로운 4대 보험 실무책 해설에 대한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4대 보험 실무 제59단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함으로써 현재의 연금 가치가 계속적으로 보장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가치보장 개념입니다. 민간연금 상품이 계약 당시 정해진 액수를 보장하는 즉 금액보장의 성격을 가지는 것과 비교됩니다. 이 점이 공적연금이 갖는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 아시죠?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저소득 가입 계층일수록 보험료 납부액과 연금 수급액의 비율이 고소득 가입 계층보다 더 높아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4가지 정도의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연금급여의 종류, 급여가 결정되는 원리, 분할연금 청구권, 그리고 보험료와 급여에 대한 간단한 세법 내용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노장유반입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급여는 노령연금입니다.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결정되고요. 평균 소득액과 기준소득월액을 합한 금액의 1.2배가 기준입니다. 가입기간이 만약 20년이면 100%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1년이 모자랄 때마다 5%씩 감액되는 형식입니다. 최고 한도가 있고요. 분할연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연금을 분할합니다. 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과 혼인을 영위한 기간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연금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장유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가입되면 전액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수는 10년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에서 19년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년당 5%씩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감액 노령연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년을 모두 가입하게 되면 기본연금액의 100%에다가 부양가족연금액까지 더해져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20년을 넘게 되면 1년당 5%가 가산이 됩니다.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60세 이전에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감액이 돼서 지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권은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혼하게 되면 연금을 서로 분할해서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애연금은 가입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른 산재보험에 있는 그런 급수와는 다른 거고요. 여기에서는 1급에서 4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4급은 일시금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족이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의 40% 내지 60%를 받게 됩니다. 사망 일시금은 유족이 없을 때 받게 되는 유족이 없을 때 한꺼번에 남아있는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반환일시금은 9년 정도 만약에 연금에 가입한 분이 계시다면 일단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10년 효과를 못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일시금을 받는 식으로 해서 연금 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본연금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4대보험 업무 담당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직원들 교육 시간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본연금액은 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평균 소득 월액을 균등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전국적인 범위로 해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의 소득을 평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치 자료를 쓰는 거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3년 전의 소득에서는 물가를 고려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치로 만든 다음에 나누기 3을 합니다. 이렇게 연금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연금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 월액을 고려합니다. 이 기준소득 월액은 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전체 기간 동안의 소득을 가지고 총 가입 기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때 보시면 예컨대 해당 근로자가 한 20년 정도 연금에 가입했다 그러면 20년 전에 받았던 급여를 그냥 액면으로 더해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재평가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현재 가치화 시키는데요. 앞선 단원에서 제가 재평가율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2020년도에 국민연금에서 기금을 운용해서 약 6.4% 넘는 아주 높은 수익률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2020년도에 재평가율이 5.1%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만약에 100만 원의 보험료를 냈다고 하면 재평가율이 5.1%라면 105만 천 원을 낸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평균소득을액과 기준소득을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0분의 1,200, 이래서 1.2배를 기본연금으로 책정하고요. 20년을 초과하면 5% 과산합니다. 가맥연금은 이제 10년에서 19년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가맥을 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부양가족연금액은 노령연금을 이제 금액을 정할 때 기본연금액 더하기 부양가족연금액인데, 보시면 배우자 연 15만 원입니다. 이게 월 15만 원이 아니라 연 15만 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2호, 3호도 뭐 유사한 내용의 부양가족연금액이 있습니다.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최고 한도는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 월액,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한도를 정해서 이것을 이상 넘게 되면 최고 한도만큼만 지급합니다. 수급 전용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가 금지됩니다. 분할 연금 청구권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부부간에 연금을 분할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제 혼인을 한 기간이 몇 년인지, 전체 연금을 불입한 기간은 몇 년인지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예컨대 연금이 뭐 200만 원인데 전체 혼인기간하고 연금을 불입했는 기간이 같다면 50%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런데 연금을 20년 분할했는데 지금 현재 배우자와는 뭐 10년만 결혼생활 유지해왔다 이러면 전체 200만원 나누기 2분의 1 하면 100만원인데 그 중에 다시 기간으로 해서 20분의 10으로 나누면 50만원을 받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소득세법 관련된 간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도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소득공제를 인정합니다. 한편 연금 급여를 수령할 때는 과세가 됩니다. 이는 타 연금과 형평성 도모 차원에서 입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없는 자가 임의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게 되면 이때도 소득공제가 될까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대강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을 모아 놓았다가 소득이 생기는 해에 조금씩 공제되는 형식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형식이 행정소송이라 처분의 위법 부당을 다투는 방식입니다. 가입 자격의 취득 상실 결정, 기준소득 월액의 결정 통지, 급여 지급의 결정 통지 등이 모두 처분으로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쟁송을 제기하면 각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 수령과 관련돼서 세법이 200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시기나 뭐 이런 것은 덜 중요하고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때 과연 세금과 관련해서 소득공제가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 중요하겠죠. 현행 세법은 그러니까 2001년도와 2년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개정 전에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았고요. 이제 연금급여를 수령할 때 과세가 됩니다. 종전에는 연금급여 수령할 때는 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법을 하게 된 게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 정도만 아시면 업무상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 관련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법을 응용한 그런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심사 청구 대상은 원칙은 이제 행정심판법이나 소송법에서는 뭐 처분 등이라고 해서 돼 있고, 이제 행정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 처분이고 어떤 내용이 적일이고, 처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또 뭐 제기가 가능하고 이런 논의가 있지만, 그런 논의는 국민연금의 그 권리구제와 관련해서는 큰 의미는 없고요. 법에 심사 청구 대상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부지급 결정 통지했다 이렇게 되면 나는 노령연금을 뭐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공단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에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부지급 대상이라고 뭐 통지가 왔다.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급의 결정 통지를 처분으로 봐서 이 처분을 취소해버리면 내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행정심판법에서는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법에서는 처분에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행정심판이나 소송법에 있는 그런 청구인의 적격보다는 훨씬 좀 유연하고 넓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를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재심사 청구는 뭐 연금법 110조에 의한 내용을 따라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59단원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